여러분,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등번호 4번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메이저리그를 영원히 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전 선수의 가벼운 두통으로 시작된 결장. 그날 대타로 들어간 선수가 장장 1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화려한 쇼맨십이 넘치던 시대, 그는 달랐습니다.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꾸준함의 대명사였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뉴욕의 우상이자 메이저리그의 영원한 철마 루 게릭입니다. 그가 왜 전설이 되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3년 게릭은 뉴욕 맨해튼의 가난한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극심한 가난과 싸워야 했죠. 아버지는 병약했고 어머니 크리스티나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엔지니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풋볼 장학생으로 콜롬비아 대학에 진학한 그는 곧 야구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콜롬비아 루라고 불렀죠. 대학 시절 그는 투수로서 한 경기 17탈삼진을 잡고 타자로서는 4할 때 맹타를 휘두르는 말 그대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친 엄청난 홈런 타구가 대학 건물의 유리창을 깼다는 일화는 당시 대학 야구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장타력을 지켜본 뉴욕 양키즈의 스카우트 폴 클리첼은 그가 제2의 베이브 루스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영입에 나섭니다. 어머니 반대도 있었지만 파격적인 계약금은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1923년 그는 양키스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1925년 6월 2일 주전 1루수 월리 핍이 심한 두통으로 결장을 요청합니다. 감독은 신인 루게릭을 대타로 내보내죠. 우연히 찾아온 기회였지만 게릭은 그날 이후로 장장 14년 동안 단 한 번도 1루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주전을 꿰찬 게릭은 매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괴물타자로 자리매김합니다. 1927년 양키즈는 살인타선이라 불릴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3번 베이브 루스와 4번 루게릭이 있었죠. 통산 타율 3할 4푼, 장타율은 메이저리그 역대 3위에 해당합니다. 그의 생산력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준이었습니다. 통산 493개의 홈런과 무려 199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13시즌 동안 100타점 이상을 올린 최고의 해결사였습니다. 특히 말로 상황에서 그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통산 23개의 말로 홈런은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깨기 전까지 70년 넘게 1위 기록이었습니다. 1932년 6월에는 한 경기에서 혼자 홈런 4개를 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타자였죠.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관심은 항상 베이브 루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한 2인자였죠. 1934년 게릭은 타율, 홈런, 타점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아메리칸 리그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대위협을 달성합니다. 타율 3할 6푼 3리, 49홈런, 166타점, 삼진은 고작 31개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의 MVP 투표에서 게릭은 5위에 머물고 맙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아해했죠. 당시 기자들은 우승팀의 선수 겸 감독이었던 미키 코크런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개인 성적보다 팀 우승이 훨씬 중시했던 결과였습니다. 불만을 터뜨릴 법도 했지만 게릭은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저 매일 라인업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며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게릭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성적이 아니라 바로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운이 좋아서 아프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수많은 손가락과 발가락 골절이 자연치유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1934년에는 극심한 요통으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장 대신 놀라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는 1번 타자 유격수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뒤 1회 안타를 치자마자 대주자와 교체되어 연속 출장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에게 결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팬들과 팀을 위해 경기장에 서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당시 팀의 두 기둥이었던 베이브 루스와 르게릭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루스가 할리우드 스타 같다면 게릭은 성실한 일꾼이었죠. 루스는 밤새 파티를 즐기고 지각을 자주 했지만 게릭은 항상 일찍 자고 훈련에 매진하는 완벽한 모범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좋았지만 게릭의 어머니와 루스의 아내 사이에 사소한 오해가 생기면서 두 사람이 수년 동안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팀, 가장 중요한 타순에 배치되었지만 라커룸에서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적으로 한마디도 안 하면서도 그라운드에 서면 서로를 돕고 홈런을 쏟아내는 최고의 파트너였다는 점입니다. 언론은 화려한 루스를 좋아했지만 같이 뛰는 선수들과 감독은 조용히 팀을 이끄는 완벽한 신사 게릭을 더 깊이 존경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철마에게 1938년부터 어둠이 찾아옵니다. 타율이 이해할 대로 떨어졌고 평소 같으면 넘어갈 타구가 잡히기 시작했죠. 단순히 노화나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발끈을 묶는 간단한 동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스스로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 시즌이 시작되었지만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타율 1할 4푼 3리.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팀의 짐이 될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철마가 멈춰설 준비를 한 것이죠. 1939년 5월 2일 게릭은 감독에게 찾아가 스스로 라인업에서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오직 팀의 승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4년을 달려온 그의 연속 출장 기록은 2130경기에서 멈췄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과 야구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인 모를 쇠약증의 이유를 찾기 위해 그는 최고의 의료기관인 메이오 클리닉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1939년 6월 19일 그의 36번째 생일에 내려진 진단은 끔찍했습니다.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불치병 ALS였습니다. 의사는 근육을 보존해야 하므로 야구를 즉각 그만둬야 한다는 선고를 했습니다. 영원한 일루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죠. 강철 같던 남자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슬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을 루게릭병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1939년 7월 4일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6만 명이 넘는 팬들이 운집한 가운데 그의 고별식이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정숙했습니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뉴욕 자이언츠 선수들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선물을 건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원망 대신 감사를 표했습니다. 쪽지 하나 없이 시작된 이 연설은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남습니다. 불행한 선고를 받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오랜 기간 앙숙으로 지냈던 베이브 루스조차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거장의 오랜 냉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경기장에는 무려 2분 동안 끊이지 않는 기립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삼켰죠.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를 위해 5년의 은퇴 대기 기간 규정을 없애고 그의 겨울 즉각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예우를 갖춥니다. 양키스는 그의 등번호 4번을 아무도 달지 못하도록 영구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병마가 몸을 갉아먹는 상황에서도 그는 뉴욕시 보호관찰위원을 맡아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공직에 헌신했습니다. 1941년 6월 2일 철마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7세, 너무나도 이른 이별이었습니다. 아내 엘리너는 슬픔을 딛고 남편의 모든 야구 장비와 기록들을 명예의 전당에 기증하며 그의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힘썼습니다. 그의 죽음은 희귀병이었던 ALS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후 근육병 치료를 위해 대규모 연구기금 모금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의학계 일각에서는 그가 빈번한 데드볼 뇌진탕으로 인해 ALS가 아닌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성 외상성 뇌병증을 앓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2021년부터 메이저리그는
그가 세상을 떠난 6월 2일을 루게릭 데이로 지정하여 질병 퇴치와 그의 불굴의 의지를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분명 압도적인 통계를 남긴 선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잊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성적 뒤에 감춰진 그의 훌륭한 인간성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루스라는 태양 옆에서 그림자를 자처하며 묵묵히 팀을 우승으로 이끌던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매일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그의 모습은 힘들어도 묵묵히 일터를 향하는 우리 모두의 삶과 닮아 큰 울림을 줍니다. 절망적인 사형선고 앞에서도 그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죠. 내일 당장 쓰러질 수 있는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았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 없이 꾸밈없는 진실만으로 내뱉은 277단어는 그 어떤 명연설보다 사람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야구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일루수가 있었지만 루게릭을 역대 최고로 꼽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쇼맨 베이브 루스와 워커홀릭 루게릭, 두 사람은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양키스 왕조라는 거대한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칼 리켄 주니어가 2130경기를 넘어서며 기록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게릭이 세운 철마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모교단체는 매년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선수에게 루게릭상을 수여하며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후 1년 뒤인 1942년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게리 쿠퍼가 명연기를 펼치며 그의 감동적인 실화는 대중문화 속에 영원히 남게 되죠. 영화 속 창문 깨기 일화나 은퇴식의 순서 등 약간의 각색은 있었지만 그가 팀을 위해 헌신했던 진실된 마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병원에 세워진 루게릭 센터 등 그가 남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치명적인 질환과 싸우는 연구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역시 ALS 연구 기금을 위한 것이었죠. 루게릭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는 야구를 넘어 피할 수 없는 절망 앞에서도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희망을 나눌 수 있는지 보여준 시대의 상징입니다. 양키스 스타디움 한가운데 위치한 모뉴먼트 파크에는 그의 헌신을 기리는 거대한 기념비가 가장 먼저 자리 잡고 관중들을 맞이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부러진 손가락이나 요통처럼 삶의 무게를 느끼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철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이 내린 재능보다 매일 아침 성실하게 출근 도장을 찍었던 그의 겸손과 태도가 결국 시대를 초월해 승리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감사를 남긴 사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그의 한마디는 영원히 메아리칠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넘어 우리 삶의 묵묵한 영웅으로 남은 영원한 4번 타자 철마 루게릭의 전설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